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년 3월에 시행했던 제1회 기출문제 안전관리론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1선 감독자를 교육 대상으로, 자, 감독자를 교육 대상으로 라는 것이 좀 중요해요. 작업을 지도하는 방법, 작업 개선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기업 내 교육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자, TWI, 제1선 감독자,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만 나오면 TWI, 트레이닝 위즈인 인더스트리 딱 끄집어낼 수 있도록 강조했던 내용이다 라고 보면, 자, 그래서 이 부분 막 끄집어내시면 되겠고요. 관리 감독자라는 말 나오면 TWI, 트레이닝 위즈인 인더스트리다 라고 끄집어내시고, 여기서 또 강조했던 부분이 이 네 가지 훈련 방법을 이제 강조했었죠. 작업 지도 훈련 방법, 방법 훈련, 인간관계 훈련, 다음에 작업 안전 훈련,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알아야 되고, 다음에 또 강조했던 부분이 영어로만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만도. 그래서 job, instruction 트레이닝, 메소드 트레이닝, relation 트레이닝, safety 트레이닝 해서 네 가지 영어로까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안전검사 기관 및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기로 오른 것은, 자, 안전검사 기관 및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부분. 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부분이 1년도 있고 분기도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겨월, 반기, 매월, 분기 나오면 이건 분기를 묻는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안전검사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앞부분 좀 생략을 하고,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묻는 문제예요. 다음에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매년하고 분기하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뭐 성급할 필요는 없는데 우선 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기에서 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분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제 사례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인물. 기인물이 뭐라고 그랬죠? 원인이 제공이 되는 물체, 물건, 뭐 그런 얘기를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기계 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 반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정지된 선반, 자, 정지된 선반을 운전시키면서 변속치차의 덮개를 벗겨내고, 변속치차의 덮개를 벗겨내고 치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급유하려고 할 때 오른손이 변속치차에 맞물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자, 여기서 기인물은 선반이 되는 거죠. 선반이 이제 원인이 제공이 되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고, 다음에 가해물은 변속치차예요. 이게 맞물려서 손가락이 절단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해 종류는 절단이 되겠고요. 다음에 제 형태는 협착이다라고 이제 끄집어내면 돼요. 자, 여기서 묻는 문제는 선반을 묻는 거죠. 선반을 묻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에서, 자, 분리식이에요. 분리식 방진 마스크 성능 기준에서 포집 효율 묻는 문제예요. 자, 포집 효율. 포집 효율이 뭐예요? 특급인 경우예요. 특급인 경우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의 시험에서의 포집 효율은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 자, 분리식이 됐든 안면부 여과식이 됐든 특급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었죠. 자, 지금은 분리식에 대해서 나온 거죠. 분리식이 뭐예요? 특급에 대해서 나온 거죠. 99.95%를 이제 묻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퍼센트가 99.95%다. 이렇게 보면 이쪽에 1번에 해당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분리식 특급 나왔지만 안면부 여과식 특급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숫자도
99.95지만 이것은 99.0 이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할 때 교육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 자,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할 때 교육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 자, 방사선 이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측정기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처리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은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하고 좀 거리가 멀죠. 우선 산소 농도 측정한다 그러면 밀폐 공간이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죠. 예,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려면 산소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4번이 해당되지 않는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할 때 교육 내용 몇 가지? 5가지. 자, 요 5가지 나름대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주의에 수준이 페이즈 0인 상태, 0단계의 상태에서의 의식 수준이 뭐냐? 이건 제일 쉬운 문제. 어떻게 보면 이 단계 중에서도 0단계는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신 상태다. 의식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무의식 상태다라고 끄집어내면 되죠. 무의식 상태다. 자, 이 인간의 의식 레벨 단계의 신뢰성에서 제일 쉬운 게 나온 거예요. 우리 0단계 무의식 실신이다. 뭐 신뢰성이 제로다. 없다. 의식이 작용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이제 공부했듯이 그래도 제일 먼저 나온 단계 기억하기가 쉬운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지만 다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7번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삼각 및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을 통합한 활용 기법. 자, 이게 이제 1인 위험 예지 훈련이죠. 1인 위험 예지 훈련. 각자마다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삼각 및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에 실시하는 부분을 1인 위험 예지 훈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이라는 표현, 좀 이제 생각을 해두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통합이라는 표현. 예. 자, 다음 8번째 문제. 재해예방 4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재해예방 4원칙. 이것은 아주, 꼭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죠. 예, 재해예방 4원칙. 제가 암기는 방법 뭐라고 했었죠? 갑자기. 예. 예손이는 원대하다 그랬어요. 예손이는 원대하다를 이제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는 예방 가능의 원칙이고, 소는 손실 우연의 원칙이고, 원은 원인 계기의 원칙이고, 대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다라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게 설명을 하고 아닌 것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러면 재해 발생에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죠. 예. 재해 발생과 손실 발생 원인은 우연적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연적. 필연적은 뭐라 그랬죠? 사고와 재해는 아니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는 필연적이라고 그랬고, 다음에 사고와 재해는 다음에 재해와 손실의 발생은 우연적이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렇게 봅니다. 전혀 이제 틀리지 않고 맞는 얘기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예. 재해는 원인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예방만이 최선이다. 원인 제거가 왜 불가능하느냐 이거죠. 예. 원인 제거가 왜 불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천재지변이기만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렇게 봅니다.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한 것이지 원인 제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9번째 문제. 적응 기제의 종류 중 도피적 기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도피적 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피적 기제, 다음에 이제 그 방어적 기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적 기제는 고립이다, 억압이다, 퇴행이다 그랬죠. 합리화는 방어적 기제를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방어적 기제는 보상, 합리화, 승화, 동일시.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강조했던 내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인간 오류에 관한 분류 중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 자,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 자, 생략, 실행, 과잉, 순서, 시간, 에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금 보면 명령 오류라는 건 전혀 우리가 언급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나온 거죠. 문제가 좀 쉬운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가장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할 때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대상자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안전교육 시 행정체계, 안전교육 시행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정부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한정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법정 교육에만 그치지 말아야지. 그 전반적으로 그 무죄 운동을 통해서 인간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무죄 운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법정 교육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어떤 교육을 계층별로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난이도별로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부 규정에 의한 교육이 한정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사고의 원인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 제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 4가지 배웠어요, 우리.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클로즈도, 다음에 관리도, 이렇게 해서 이론 시간에 이제 각각 그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내용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종합적 원인 분석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통계적 원인 분석 기법도 나름대로 내용을 넣고 정의 개념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13번 문제. 하이니 제 코스트 평가 방식 중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직접비는 법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비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휴업보상비라든가 요양보상비, 장애보상비, 유족, 장의비, 간병비, 생산손실은 뭐예요? 간접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접비. 자, 14번 문제 볼게요. 안전관리 조직의 참모형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 자, 조직이 있는데 스태프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영자의 어떤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죠. 안전정보 수집 용이가 빠르죠.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한다. 안전전문가 안전기획을 세워줘. 자, 이것은 뭐죠?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참모식이 아니라 라인식이죠. 라인형 조직이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참모 조직의 장점은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이것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은 제가 어떻게 강조했죠? 매 회마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매 회마다.
예, 매 회마다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연삭기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게요. 자, 제가 매 회마다 나옵니다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거였죠. 예, 안전인증 대상 기계이고 9가지,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이고 10가지, 다음에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13가지.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하고 분홍색으로 된 부분하고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매 회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매 회마다. 매 회마다라는 얘기는 필기부터 시작해서 작업형까지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아주 중요한 거다. 중요한 문제 내용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안전교육 방법 중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아래 직접적으로 연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 이게 실연법이라고 그러죠. 예, 실연법. 학습자가 이미 이제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나 그 기능을 감독자 아래, 감독 아래 이제 연습을 적용해 보게 하는 교육 방법, 실연법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종류 중 관계자의 출입 금지에 해당되는 것. 자, 안전모 착용, 폭발성, 방사성 물질, 성면 취급, 해체, 제거.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있다고 그랬죠?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다음에 금지 대상 물질 실험실 등, 금지 대상 물질 취급 실험실 등의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성면 취급 해체 작업에 대한 내용에 묻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이 관계자만이 아니라 보호구 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 시간에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명확하게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이제 관계자의 출입 금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산업재해 정도 구분에서 부상 결과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급, 신체장애 등급 시위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는 어느 정도의 부상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노동불능 상태 구분, 이 내용을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런 때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영구 전노동불능은 1급에서 3급이라고 그랬죠. 영구적으로 노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일은 못하는 상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당히 좀 심각한 장애라고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다음에 영구 일부 노동불능이에요. 일부 노동불능. 이것이 장애 등급 4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급이죠? 12급이죠. 자, 시급이 12급이면 4에서부터 14급의 안에 포함이 돼서 영구 일부 노동불능에 해당한다. 영구 일부 노동불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 전노동불능은 장애가 남지 않은 휴업상해. 다음에 일시 일부 노동불능은 일시 근무 중에 업무를 떠나서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나름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19번 문제. 특정 과업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 자, 인자 뭐예요? 특정 과업.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자, 작업 방법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속도라든가 도구 설계는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뭐예요? 작업 관리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서 제외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한 번 더 해설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20번 문제.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틀린 것. 자, 이거 뭐죠? 하인리의 5단계죠. 하인리의. 그래서
1단계가 안전관리 조직을 잘 구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현상 파악이 뭐죠? 이게 사실의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의 발견. 분석, 평가, 원인 규명이라고 그랬고, 다음에 대책 선정, 다음에 대책 선정 끝나면 시정책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 계획이 아니라 안전관리 조직을 잘 구성해야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사고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 하인리의 5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리의 5단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인간공학 문제 2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번까지 하고 1시간 마무리하고 31번부터 60번 그렇게 해서 1회에 한해서 이제 30번 문제씩 끊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선, 폰, 인식 소음 수준, 럭스. 이거는 그 조도의 어떤 빛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빛의 밀도를 얘기해서 럭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빛의 밀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22번에 와서 FT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 컷셋, 패스셋 둘 중에 하나 딱 구분 먼저 해야죠. 컷셋은 톱 사상이 일어나는 사상의 기본 사상의 집합이었죠. 그런데 패스셋은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사상의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물어요? 최소 요인의 집합을 물어요. 최소 요인의 집합. 그럼 뭐죠? 미니멀 패스셋을 얘기하는 거죠. 미니멀 패스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지금 이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니멀 패스셋은 그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말한다. 시스템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3번 볼게요.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중 마지막 단계. 자, 시스템의 수명 단계 중 마지막 단계. 구상, 정의, 개발, 생산, 운전 단계. 자,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운전 단계. 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막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24번에 와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기초 대사량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열량을 얘기하는 것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25번에 와서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설계를 6단계로 구분할 때 첫 번째 단계 시행하는 것. 자, 인간 기계 시스템 6단계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목표 및 성능 명세서 결정 1단계, 시스템 정의 2단계, 기본 설계 3단계, 페이스 설계 4단계, 촉진물 설계, 다음에 시험 및 평가 6단계. 자, 이렇게 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 지금 뭘 물어요? 첫 번째 단계를 묻는 거죠. 자, 목표 및 성능 명세서 결정하는 것이다. 자, 시스템 목표 및 성능 명세서 결정한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6가지 단계를 물을 수도 있고, 지금 첫 단계를 물을 수도 있고, 또 다른 3단계를 물을 수 있고, 주로 또 많이 나온 게 뭐죠?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중이 많은 게 지금 목표 및 성능 명세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봅니다. 자, 26번 염산을 취급하는 A 업체에서 신설 설비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성적 평가 단계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 자, 염산을 취급하는 A 업체다 뭐다는 큰 상관없이 안전성 평가 6단계를 생각해내면 돼요. 6단계. 6단계 중에 정성적 평가가 몇 단계죠? 2단계죠.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2단계는 뭐죠?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라 그랬어요. 정량적은 3단계였죠. 예, 그래서 정성적은 2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죄송해요. 2단계 포함되는 것. 예,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닌 것을 문제가 계속 아닌 것이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닌 것이 나오지 않았냐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 지금 공장 내 배치 그렇게 해서 설계 관계에서 공장 내 배치가 정성적 평가 단계에 나온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이제 해당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는 틀린 게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 27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린더 블록에 사용하는 가스켓의 수명은 평균 10,000시간이며 자, 표준 편차는 200시간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사용 시간이 9,600시간일 경우에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라고 신뢰도 값을 이제 묻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8413일 때는 1이고 U 0.9772일 때는 2이다라고 이제 주어졌어요. 자, 이 정규 분포표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적용해서 신뢰도 값을 끄집어내라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변환된 거죠. 이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된 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했다 그래요. 표준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표준화한 공식 그러면 뭐냐 한 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 표준화한 공식을. 자, 표준화한 공식 U는 시그마 X 마이너스 뮤다라는 공식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표준화된 공식이에요.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된 공식이 U는 시그마 X 마이너스 뮤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묻는 문제 내용에서 보면 평균 수명 10,000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 수명 뮤를 얘기하는 거예요. 뮤.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을 얘기하고 여기서 9,600시간은 사용 시간 X 값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화된 공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이제 좌우되는 거죠. 좌우된다라고 보면 이 공식을 모르면 이 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자, X값 9,600이라고 그랬죠. 9,600을 놓고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 10,000시간이라고 그랬죠. 10,000시간.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0이라고 그랬어요. 200. 자, 이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 자,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X는 이 확률 변수 X를 얘기해요. 9,600보다 같거나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신뢰도 값이 되는 셈이죠. 그러면 6값도 마찬가지로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200분의 9,600 마이너스 만을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온 값이 바로 지금 이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건 뭐냐면 2일 때요. 2일 때 0.9772가 주어졌는데 지금 끄집어냈더니 얼마가 나와요? 2는 2인데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래서 이 6값보다 같거나 마이너스 2가 이제 6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기호를 커야 된다라고 커야 된다는 기호로 이제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바꿔야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되는 셈이다라고 할까요? 이제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되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니까 이제 플러스 2니까
이제 0.9772가 주어졌죠. 0.972가 주어지니까 이제 퍼센트로 나타냈더니 0.9772 곱하기 100은 97.72%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분포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얼마라 그러냐면 이제 만이라 그랬죠. 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계속 가면 x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9,6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자, 그러면 표준 편차 값이 얼마냐면 200이죠. 200. 이렇게 놓으면 지금 정규 분포에서 주어진 문제 내용의 정규 분포를 이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됐다 그랬죠. 변환되어 가지고 표준화한 것이 이 공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공식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야지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2값 나온 것을.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얼마? 0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조금 더 나가면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값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지금 6값이죠. 6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 자, 여기는 이제 x값이 계속 가면 x값이 된다는 얘기고 6값이 돼요. 그럼 6값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기호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호를 바꿔서 이제 u가 커야 된다라고 할 때, u가 커야 된다라고 할 때 마이너스가 뭘로? 플러스로.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했죠. 제가 아까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끄집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값이 0.977은 아니 2일 때는 0.977이다. 이런 것이 바로 여기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 정도 이제 끄집어낸 것이 바로 이 얘기다는 얘기죠. 지금 요게 요 공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된 표준화된 공식을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준화된 공식 u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뭐 이 값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기호 바꾸는 거. 그렇게 바뀌면 뭐 얼마든지 문제 풀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갖고 가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제 풀 수 있다. 이제 버리지 말자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모든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갖고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FMA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FMA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뭐 서식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해설에 FTA 특징이 나와요. 여기 서식이 간단하고 PB 전문가도 짧은 훈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FTA 특징하고 FMA 장점하고 이 비전문가라는 표현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이라는 부분에 혼돈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설에 이제 언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
자, 이것을 뭐라 그랬죠? 우리 슬립이다 그랬죠? 예, 우리 영어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수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상황이나 목표 해석을 제대로 했으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 슬립, 실수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다, 수월한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은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